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만 좋은 도움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게 30초 이내의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30초 이내의 고강도 동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축구.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A등급 보충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A등급에 속하냐면 일단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연구가 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연구가 많은, 그러니까 논문들 데이터가 엄청 많아서 이제 메타 분석까지 이제 간 그런 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효과도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효과가 미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확실한데 효과가 미비했던 거. 대표적인 게 BCA예요. BCA가 근거는 확실해. 아, 얘가 메커니즘상 근성장을 촉진을 해요. 근데 그 효과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CA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안정성 당연히 스포츠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도핑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A등급 보충제 6가지가 이렇게가 있어요. 카페인,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중탄산염, 비트주스, 글리세롤.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도 있고 이제 안 들어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충제라고 하면 헬스 하는데,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애들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친숙하게 들어본 애들이죠. 근데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제한적인 환경보다 좀 더 이제 다이나믹하고 그다음에 듀레이션도 운동 시간도 길고 그런 이제 스포츠들이 더 많아요. 걔네들의 도움이 되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보면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각성,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짧은 운동. 그래서 30초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트 할 때 보통 30초 조금 넘죠? 한 1분, 그래도 1분 안쪽으로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크레아틴이 효과가 좋아요. 근데 베타알라닌부터 살짝 애매해져요. 왜냐면 베타알라닌은 운동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타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헬스보다 좀 더 막 드랍셋을 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중탄삼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비트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4분에서 30분.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운동을 연속적으로 한다. 그럴 때 이제 비트주스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유량을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운동의 시간이 보다 이제 야외 훈련하는 종목들, 훈련하는 이제 운동들 그런 경우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탈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분 손실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글리세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뭐 크레아틴을 먹어. 사실 도움은 안 돼요. 근데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만 좋은 도움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게 30초 이내의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30초 이내의 그러니까 고강도 동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축구.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해요. 스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수가 계속 뛰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터벅터벅 걷죠. 살짝 뛴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빠르게 고강도 운동을 했다가 쉬었다가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그러면 크레아틴은 도움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거를 앞쪽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보충제를 아무거나 먹고 그냥 뭐 이것도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이제 뭐 실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래서 뭐 논문 한두 편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레벨이 과학적으로 실험이 좀 많이 된 것들 이런 애들이 A등급 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A등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내가 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이런 거에 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해요. 시합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시합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훈련할 때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베탈라닌이라든지 사실 얘들은 도움이 안 돼요. 시합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한 번에 끝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니까. 근데 훈련에선 도움이 돼요. 왜? 그런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수들을 보충제라든지 이제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는지를, 왜냐면 시합에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단 훈련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을 넣고, 그리고 시합에는 사실 얘네들이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섭취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는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적으로 제한된 어떤 특정한 딱 막혀있는 그런 케이스 안에서는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임상에서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은 그냥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 15분에서 30분 전에 섭취를 하는 게 좋고, 공복에서. 그리고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미니멈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섭취량을 찾으라고 해요. 카페인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죠. 무수 카페인도 있고 과라나 추출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수 카페인이 굉장히 극미량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과라나 추출물이나 커피나 요런 애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정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무수 카페인이 이제 활용이 되고 굉장히 세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불면, 불안, 이뇨 뭐 요런 이제 부작용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충제가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섭취했을 때 이제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고 흥분 상태에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져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흥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말이 떨리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카페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카페인 섭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큼 엘리트 선수인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섭취량이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운동을 할 때 에너지원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산화를 이제 돌려주면서 ADP를 ATP로 만들어주면서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5g씩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20g, 그러니까 5g씩 나눠서 7일 동안 로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있는 식사 후에 섭취를 하면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을 수가 있어요. 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고, 뭐 소화기관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카페인이랑 크레아틴이랑 같이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크레아틴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같은 타이밍에만 섭취를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섭취를 하고, 그 다음 수분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베타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pH 조절을 하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역할도 이제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버퍼로서, pH 조절 버퍼로서 활용이 됩니다. 체중당 0.065mg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서 70kg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g을 먹어야 돼요. 근데 부스터, 프리워크아웃 제품 안에 적게는 1.6에서 한 이제 3.2까지 이제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드셔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부스터 안에 이 4g이나 뭐 5g, 6g 그렇게 못 넣어놔요. 왜냐하면 그 정도 섭취량을 한 번에 하면 좀 메스꺼워요. 불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터 안에는 조금 소량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타알라닌 좀 제대로 드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고, 얘가 굉장히 이제 천천히 로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서는 긴 기간에 걸쳐서 총 섭취량이 1000에서 1500 정도는 돼야지 거의 이제 맥시멈으로 꽉 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로딩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고용량 섭취 시 좀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사 후나 보충제와 같이 먹는 게 좋고,
먹었을 때 손이나 얼굴에 따끔거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따끔거림이 불편하다고 하면 1g씩 좀 나눠서 섭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탄산염. 베탈라닌이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얘는 조금 재밌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요. 베이킹소다예요. 베탈라닌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pH 조절인데 중탄산염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pH 조절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pH를 조절을 하는데 얘는 안 쓰는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면 체중당 0.2에서 0.4g이에요. 그래서 운동 2-3시간 전에 섭취를 하면 되고 충분한 물과 그다음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5번에 나눠서 하루에 0.1g씩 체중당 0.1g씩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안 쓰이는 이유는 진짜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메스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위장장애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NOx 플로우, 노익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딱 흔들었을 때 약간 그 탄산이 있잖아요. 탄산이라고 해야 하나? 그 칙하는 거 있잖아. 그게 중탄산염 때문인 거예요. 걔 때문에 이제 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막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좀 메스꺼워요. 얘가 도움이 되는데 현장에선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막 선수들이 만약에 먹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짜 그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거의 1% 안쪽에 들어가는 선수들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쪽이나 아니면 맛 쪽에서 좀 예민하지 않거나 이거 진짜 쓰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비트 주스. 얘도 현장에서 정말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섭취량이 많아야 돼요. 200에서 300g의 비트.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동현중이 이거 서플리먼트로 먹으면 안 돼요? 비트 가루 있는데. 근데 비트 가루는 안 돼요. 왜냐면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비트 뭐 캡슐로 된 거, 가루로 된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어요. 캡슐도 얘네가 거의 1g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g에서 40g의 비트 가루를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와요. 혹은 내가 만약에 즙으로 먹겠다, 주스로 먹겠다. 그러면 400에서 600ml의 비트 즙이나 주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얘가 서플리먼트로 나온 이제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비트이스포츠라고 얘는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치 테스트까지 받은 제품인데 얘는 이제 국내에선 좀 구하기는 힘들어요. 국내에선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얘도 A등급 보충제인데 정말 섭취하기가 어려운 이제 보충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이제 약간의 그 소변을 볼 때 분홍빛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어떤 효과냐면 내가 그러니까 근육이 에너지 생성이 더 잘 돼요. 좀 파워를 내는 종목인데 운동 듀레이션이 조금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크로스핏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클 종목이라든지 그러니까 트랙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종목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200g에서 300g의 비트를 먹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 2-3시간 전에 섭취를 해주는 게 이제 그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사실상 되게 많이 힘들어요. 요것도 이제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르기닌이나 시트룰린 같은 경우로 뭐 대체를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조금 물음표이긴 해요. 왜냐면 걔가 비트 주스만큼 레퍼런스가 막 그 논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얘는 효과는 있다라는 분명한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글리세롤.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 2-3시간 전에 이제 섭취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수분 보유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지금 여기서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거는 보통 A등급이라는 이유가 그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펌핑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저는 조금 물음표이긴 해요. 왜냐면 근거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정확한 논문에 있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드로맥스라는 그런 제품이 있죠. 글리세롤 이제 보통 프리워크 아웃에 2g 들어가 있는데 사실 되게 조금이에요. 굉장히 조금이야.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체중당 1에서 1.2g의 글리세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70kg의 선수다라고 하면 70g의 글리세롤이에요. 이 차이 어떡할 거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펌핑 때문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들 해요. 많이들 하는데, 어, 이게 논문의 근거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펌핑에 A등급 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진 보지는 않고. 왜냐면 펌핑이 돼서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느냐, 뭐 많으냐, 그거에서도 얘기도 많아요. 얘기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체중당 1에서 1.2g의 이제 글리세롤과 체중당 이제 25ml의 물, 그렇게 이제 드시고, 운동 후에 내가 체중이 2% 떨어진다. 그러신 분들은 보통 운동 중에 수분 섭취를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동면 중이 운동 중에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요. 너무 격렬하게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글리세롤 같은 애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동 후에 뭐 체중 감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90kg인 사람이 운동을 끝났는데 한 3kg가 빠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른 체중의 1.5배의 이제 섭취를 하면 돼요. 물과 그다음에 이제 체중당으로 해서 글리세롤 그렇게 드시면 되고,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소화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체중 증가로 인해서 경기력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2018년도에는 얘가 그 와다 그 세계 이제 도핑 방지 이제 기구죠. 거기서는 금지 성분이었어요. 2018년 전에는. 근데 이제 은닉제로서 이제 얘가 금지 성분이었는데 금지 성분이 풀렸고 이제 선수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종목에선 도움이 되고, 얘가 그 나트륨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늘어나죠. 혈액량이 늘고 혈액이 이제 빵빵해지니까 이게 다시 수분이 다시 그 세포와 세포 사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요. 부어. 근데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세포 자체의 수분량을 늘려줘요. 그렇게 이제 수분을 잡다 보니까 붓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그냥 수분을 많이 잡다 보니까 운동할 때 막 경기 중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많이 마렵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조금 도움은 되긴 해요. 그래서 신장에 그런 수분 나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는 효과는 있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오남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좀 이상하게 활용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A등급 보충제 이렇게 6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성분마다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예전에 따로 만들어 둔 것들이 있어요. 뭐 크레아틴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는데, 진짜 한 성분마다 이제 뭐 활용 방법이라든지 섭취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훑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영상 리뉴얼도 하면서 성분들 한번 이제 좀 훑어보는 시간도 영상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동바.